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여기 저희가 이제 알록달록한 되게 귀여운 요 제품들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하이엔드 오디오 쪽을 보면 상당히 그 출신 엔지니어들의 커리어가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YG 어쿠스틱, 뭐 요하부 개바, 그런 사람은 군사 쪽, 국방부 뭐 그쪽에 근무했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독일의 뭐 오디오넷 뭐 이런 데는 사실 의료기기, 의료장비, 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밀기기 이런 거 다뤘던 거로부터 시작된 회사고, 그 외에 또 보면은 항공 우주 계열 뭐 이쪽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런 하이엔드 오디오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하는 이 눈치채셨겠지만 코드 일렉트로닉스, 영국의 이 회사를 설립한 사람들이 존 프랭스라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대표로 있고, 이분은 우주항공 쪽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전원 설계 전문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이게 음향 기기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앰프를 만들었다고 해요. 1989년도 그렇죠. 그쯤에 영국의 이제 국영 방송국 BBC에 앰프를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그때는 그러니까 뭐 민수용, 그러니까 홈오디오 쪽이 아니라 프로용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회사죠. 그 이후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면서 뭐 로열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뭐 조지 루카스의 스카이워커 스튜디오, 뭐 하여튼 뭐 소니의 뉴욕에 있는 스튜디오 뭐 이런 쪽에 앰프를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쪽에서 그 선정하는 그 제품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내구성 이런 것들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굉장히 좀 독특한 증폭 방식, 전원부 이런 것들을 채용한 것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스위칭, 저희가 몰라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하고 NAD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스위칭 앰프들 뭐 많이 소개를 했었는데, 코드는 스위칭 증폭이 아니라 스위칭 전원부. 그렇죠. 스위칭 전원부로 상당히 유명한 메이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폭 자체는 모스펫을 사용하고요. 네, 그런 것들로 상당히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현재 코드가 있게 만든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앰프 외에 디지털 쪽이죠. 그렇죠. 김 편님은 코드 디지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드는 저희가 들려드리는 사운드에 어떻게 보면 계속 묻어있던 요소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코드의 그 M 스케일러를 웬만한 경우에는 다 집어넣어서 지금 이제 녹음도 하고 들려드렸는데, 그만큼 제 개인적인 그 오디오 라이프에서도 코드는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접해왔던, 특히 디지털 쪽에서 그렇게 해서 좀 친숙하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품 막 리뷰하고 그러면은 김 편님도 좋아하고 막 저도 이제 막 뭔가 말 그대로 막 뽐뿌를 받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막 부추기기도 하고 다른 것도 좀 드려보시죠 뭐 그러는데 절대 안 바꾸는 게 코드의 M 스케일러더라고요. 그렇죠. M 스케일러 처음 듣고 나서는 이거는 무조건 주저앉혀야 되겠다. 그래갖고 리뷰 끝나고 그냥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근데 코드의 M 스케일러라는 제품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기기예요. 그렇죠. 코드의 디지털 기기는 일종의 앰프 쪽 그 설계나 뭐 기구 설계 이런 것들은 대표인 존 프랭스가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지만, 이 디지털 쪽은 롭 와츠라는 사람이 모두 주관을 해서 설계하고 기획해서 만듭니다. 이 코드 디지털 기기가 처음 나왔던 건 2001년도에 DAC64라는 제품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좀 이따 이제 김 편님이 설명해 주실 텐데, 그 인간의 가청 능력, 그 시간을 인지하는 그 간격이 인간은 4에서 5 마이크로세컨드 뭐 이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CD라는 규격, 16비트 44.1kHz의 이 그 양자화된 이 데이터는 20에서 22 마이크로세컨드.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음원으로는 사람이 더 인지할 수 있는, 정말 그 현실처럼 인지할 수 있는 이것들을 표현하는데 이 규격상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간극을 디지털 도메인에서 메우려는 노력이 코드의 디지털 이론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게 로봇와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상업적인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그냥 그런 엔지니어가 아니라 실제 뭐 학술 세미나나 이런 것도 하는 정도로 좀 그 학자 같은 면모가 있어요. 네. 김표님, 그 WTA 필터. 그렇죠. 이게 로봇와치의 이름을 딴 필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와츠 타임 얼라인먼트 필터인데, 그러니까 지금 코드 DAC나 M스케일러 같은 그 업스케일러의 핵심은 WTA 필터죠. 그렇죠. WTA 필터가 뭐냐는 지금 코나님이 계략적으로 전체 그림을 정말 잘 잡아주셨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인간이 디지털 음원에서 자연스러운 아날로그 그 신호를 느끼려면 시간축 에러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렇죠. 그 간극이 컸던, 즉 100만 분의 22초나 됐던 그 샘플 간의 간격을 최소한 100만 분의 5초 단위로 줄여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것이 WTA 필터인데, 구체적으로는 업샘플링, 즉 보통 이제 인터폴레이션 필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FIR 필터.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 각 사이에 또 샘플을 집어넣고 그 사이에 빈틈에 또 집어넣고 해서 업샘플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방법 중에서 FIR 필터와 IIR 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이냐 무한이냐 그런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Finite Impulse Response 필터. 그러니까 유한 응답 특성 필터. 그 반대의 개념은 무한이 되겠죠. 무한. 근데 지금 WTA 필터는 그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필터 중에서 FIR 필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차이점은, 그러니까 기존의 FIR 필터랑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은 FIR 필터의 그 일반적으로 256 탭이라고 그러는데, 즉 256번의 연산을 걸쳐서 그 보관, 즉 샘플링 레이트를 높이는 건데, 업샘플링을 시키는 건데, 로봇와치는 그거 갖고는 택도 없다. 라고 시작부터 달랐죠. 그렇죠. 자기가 목표로 삼는 거는 100만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아까 코나님이 말한 것처럼 2001년에 나온 164 같은 경우는 1024 탭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만 단위로 올라가고 QBD76에서 한 18,000탭으로 이제 급격하게 또 한 번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휴고에서 한 26,000 탭으로 올라가고 그러다가 2016년인가요? 5년? 그렇죠. 데이브가 나오면서 그냥 갑자기 16만 4천 탭으로 해갖고 확 올라갔죠 또. 그때 청감상 느낌은 와 정말 자연스럽다. 그죠? 그리고 그렇죠. 디지털 냄새가 확 휘발이 됐다, 증발이 됐다 이걸 느꼈는데 그렇게 16만 4천 탭에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 구매를 하게 된 M스케일러는 100만 탭을 넘겼어요. 100만 탭이 그 로봇와치가 꿈으로 일단은 첫 번째 이상으로 삼았던 게 디지털에서 이제 이런 디지털 알고리즘 뭐 다양한 게 있지만 그 중에서 이 WTA 탭에서 가장 이상으로 첫 번째로 삼았던 게 100만 탭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상을 이제 이룬 거죠. 그거를 구현을 한 거죠. 하지만 반대급부로 말하면은 그만큼 그 칩에 얼마나 부하가 되겠어요. 그리고 시간도 아무리 컴퓨터 칩이지만은 시간 지연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M스케일러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볼 때 그 싱크가 안 맞아갖고 오히려 그걸 이제 끄고 하는 그런 버튼을 마련했을 정도로 그 과부하를 주는 그런 단점은 있고 또 제조 단가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 100만이 넘는 탭을 통해서 이 로봇와치가 꿈꾸던 자연스러운 아날로그 신호를 추정 복원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탭의 발전 역사였는데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큐티스트 덱도 역시 탭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탭 수가 49,000? 그 정도 탭이 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49,152탭. 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제가 예전에 쓰던 휴고 그 포터블 DAC 겸 헤드폰 앰프인데요. 얘는 한 26,000 탭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2배 정도 탭수가 늘었고요. 김 PD님 알고 보니까 코드 매니아셨네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는 저랑 성향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한 3가지 제품을 여기다 이제 늘어놨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얘입니다.
위에 조그맣게 예쁘게 자리한 이름도 큐티스트. 예. 이 밑에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M 스케일러. 예. 휴고 M 스케일러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오늘 이제 리뷰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제가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박스에서 딱 꺼내면 박스도 멋있고 예. 그렇죠. 약간 애플 기기 까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한쪽 이게 두 부분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을 딱 까면은 이게 들어 있고 또 하나를 서랍을 열면은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액세서리와 설명서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손에 딱 쥐는 순간 굉장히 묵직하고 아주 이게 부드러운 그런 표면 마감들 굉장히 그렇죠. 고급스러워요. 정말 그 제품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 명품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예, 그런 완성도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잡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예. 정말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이 이렇게 놓치지 않도록 고이 들고 세팅을 했습니다. 알루미늄이고요. 알루미늄 그 항공기 등급의 아주 고급 알루미늄을 통절삭해서 만든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나사 같은 게 안 보입니다. 여기 이제 로고 요거 붙인 거 여기에는 나사가 2개 박혀 있는데 네. 나머지는 나사가 없어요. 예, 그리고 전면에는 여기 2개의 버튼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이게 코드의 어떤 전매 특허 같은 디자인이 그렇죠. 있는데 마치 그 우주선의 뭐 해치를 보는 것 같은 안에를 딱 보면은 우주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은 그렇죠. 예. 네, 그런 상상이 드는데 실제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게 돋보기 같은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에 그 회로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빛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좌측에 버튼이 이렇게 2개 있는데 다른 것들도 그래요. 이 코드의 이런 기기들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렇죠. 예, 이 버튼들이 쭉 늘어서 있고 이 버튼들의 이제 색깔에 따라서 기능이나 셀렉트 뭐 이런 것들을 달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까먹기가 쉬워요. 네. 그래가지고 내부에 이런 매뉴얼이 간단하게 들어있거든요. 이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그렇죠. 색깔별로 어떤 뭐 기능인지, 어떤 샘플링 레이트인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뭐 이런 가이드, 퀵 스타트 이런 유저 매뉴얼이 있으니까 요거를 참조하셔서 세팅하고 절대 버리시면 안 되고요. 네. 저도 M 스케일러 이 버튼 색깔이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네. 저도 지금도 그걸 보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1장짜리 매뉴얼인데 네. 정말 저거 절대 버리시면 안 네. 됩니다. 저 같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코팅을 딱 해놓은 다음에 이건 책상에서 쓰는 거니까 책상 위에다 딱 이렇게 붙여놓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왼쪽에 있는 요 버튼은 필터입니다. 필터를 4가지를 지원을 해요. 그리고 요거를 놓을 때마다 그 필터가 바뀌고요. 저희가 녹음 자체는 아주 기본 필터. 그렇죠. 예, 여기 하얀색으로 딱 들어오는 그 필터를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우측에는 인풋, 예, 입력을 뭘로 했느냐, 예, 뭘 사용할 거냐, 그거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뭐 기능 자체는 간단해요. 그리고 후면으로 가면은 저 뒤에 있죠. 예, 뒤에 저희가 띄워놨습니다. 뒤에 보면은 입출력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입출력, 옵티컬, 그 다음에 코엑셜인데 동축인데 BNC 단자로 마련된 그렇죠. 예, 단자가 2개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요즘에 좀 많이 쓰는 단자 USB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출력은 뭐 XLR까지 지원을 안 하고 RCA, 언밸런스드 출력을 지원합니다. 그 전원은 이게 USB로 입력을 받고요. 외부 어댑터를 통해서 받고 그다음에 5V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휴고 같은 경우는 이제 포터블로 개발됐기 때문에 충전 이런 게 가능하지만 얘는 책상 위에서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충방전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렇죠. 거치형 네. DAC죠. 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이제 각 입력단별로 샘플링 레이트는 다양합니다. 근데 USB에서 이제 최대 샘플링 레이트 입력을 받는데 PCM 같은 경우는 무려 뭐 32비트 768kHz. 그렇죠. 그리고 DSD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로 DSD 512, DOP로는 DSD 256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뭐 PCM, 뭐 DSD 모두 다 대응을 해요. 대응하는 한계는 조금씩 다른데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은 뭐 거의 다 대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특히 이게 BNC 입력이 이제 독특한데 BNC 입출력 이런 것들 다른 메이커들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드 같은 경우는 BNC 단자가 가장 신뢰도가 높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BNC 입력단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뭐 출력 같은 경우도 휴고 M 스케일러 밑에 있는 것도 뭐 입출력 다 뭐 BNC를 지원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M스케일러 같은 경우 이제 듀얼 BNC 출력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듀얼 BNC로 출력을 해서 네. 듀얼 BNC로 얘 지금 큐티스트에 들어오면은 예. 동축이지만 최대 스펙으로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2768까지.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이제 그 케이블 두 개가 없어갖고 테스트를 네. 못했는데 네. 아니 여건이 되시면은 USB보다는 네. 이 동축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맞아요. 음질적으로 유리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따로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동축 BNC가 두 개가 있는데 그냥 싱글 하나만 써도 그렇죠? 되고 예. 예, 두 개를 다 쓸 수도 있습니다. 듀얼 데이터 모드로 작동을 하면 훨씬 더 높은 해상도의 그런 음원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반적인 뭐 디자인 인터페이스는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요. 김 편님, 이 해치 같은 요 안으로 보이는 이 회로들 상당히 궁금한데 네. 내부 좀 설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DAC잖아요. 얘는. 그렇죠. M스케일러는 DAC가 없는 거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DDC고. 일종의 DDC 업스케일러.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큐티스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DAC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력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데 네. 그 와중에 그 인터폴레이션 FIR 4 필터라고도 하는데 네. 그걸로 WTA 필터를 쓰고 네. 그 탭스가 49,152개였다. 네. 요걸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그래도 핵심은 DAC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WTA 필터를 거쳐서 나온 그 디지털 신호를 예. DSP를 거친 신호를 어떻게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냐가 얘의 어떤 시그니처, 그러니까 그렇죠. 알파이자 오메가인 거잖아요. 근데 네네. 얘네는 그 기성 뭐 델타 시그마나 알토알 칩을 쓰지 않고 네. 얘네가 자이링스 칩에다가 네. 직접 그러니까 그 FPGA 그렇죠. 저기 DAC라고 예,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을 해서 넣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 DAC를 하려면 결국 DSP도 건드려야 되는데 DSP에서 그 필터 얘네가 그렇게 복잡하게 한 거를 어떻게 기성 칩 안에 들어간 할 수가 없죠. 그 예. DSP를 이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DA 그 컨버팅 과정부터 시작을 해갖고 필터까지 전부 다 얘네가 프로그램으로 짠 거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또 얘네는 그 자체 DAC 컨버팅 이름에 펄스 어레이 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네. 갖고 얘네 그 발전사를 보면은 그 펄스 어레이 덱을 이루는 요소가 2개, 4개, 6개, 지금은 10개 요소까지 늘어나서 좀 더 성능이 좋은 칩셋이 받쳐주지 않으면 예. 그 펄스 어레이 덱 자체를 설계할 수 없을 만큼 네. 정말 강력하게 진보를 해온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칩셋은 에어틱스 7. 그렇죠. 예, 그걸 쓰고 있고, 최신 칩셋을 쓰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WTA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다 설계해 놓은.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이고, 이게 또 막 깊게 들어가면은 대단히 뭐 다양한 깊은 또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것까지 이제 시간 관계상 그런 거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뭐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 고주파 왜곡률 뭐 이런 것도 보면 0.0001 거의 10,000분의 1 그렇죠.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다이내믹 레인지는 124dB 정도 되고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스펙에서 되게 웃긴 걸 봤는데 자본 변조 뭐 이런 항목이 있는데 측정 불가능. 그렇죠. 예. 그 칩에다가 이 로바츠가 설계를 해서 이러한 그 하이엔드 스펙이 나오기가 잘 네. 상상이 안 갈 정도예요. 보통은 그렇죠. 그 뭐 32비트 칩을 채널당 4개씩 박아서 겨우 다이내믹 레인지를 확보하고 네. SMB를 높이는데 이 사람 칩 하나에다가 그걸 다 설계를 하고 이런 스펙을 얻었다는 게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이제 선조라고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 DAC64라는 DAC, 그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초대 DAC 있잖아요. DAC64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네, 그 당시 그게 출시되자마자 순식간에 한 10만 대인가 전 세계로 네,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탭 수가 불과 1000탭 그렇죠. 남짓 1024. 정도인데 이거는 지금 뭐 환율이나 이런 걸 따져도 비싼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게 훨씬 더 비쌌죠, DAC64가. 근데 얘가 그 DAC64의 거의 한 50
100배 정도 가까이 되는 탭수를 지녔으니까 그동안의 기술 진보가 굉장히 빨랐고, 그리고 코드 일렉트로닉스가 이 트리클 다운을 굉장히 많이 해준 거죠. 하위 기기들의 예전에는 코드 DAC는 너무 비싸서 그렇죠. 접근 불가능한 메이커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좀 싼 가격대, 그리고 뭐 데스크탑이나 포터블에도 하이엔드 덱에서 쓰던 그런 기술들을 그렇죠. 막 물려주니까 와, 지금은 그런 면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률은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좀 용이한 가격대에서 그 탭스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한 DAC를 고르자면 큐티스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포터블 중에서 그런 스펙을 가진 걸 고르려면 휴고 2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하이엔드로 가겠다 그러면 데이브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휴고 모델 중에서 좀 더 거치형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휴고 TT2가 되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이 코드가 또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네. 라인업이 좀 복잡하잖아요. 네, 네. 근데도 각자 그 선명한 예. 자기 존재 이유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따져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알아가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구축해 놓은 세상. 그렇죠. 그거를 좀 조금씩 알아가는 그 재미도 있는데요. 일단 제품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저희가 음질을 좀 체크해 보면서 저희 3곡 정도를 녹음했습니다. 이 3곡, 한 곡 한 곡 들어보면서 음질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녹음한 곡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곡은 좀 평소에 듣기 좀 힘든 약간 독특한 곡입니다. 클래식 녹음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이게 바흐의 곡을 이제 편곡해가지고 녹음한 곡인데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를 내줍니다. 플러크트, 언플러크트라는 그 제목의 그 앨범인데 알파 레코딩에서 내놓은 음반이고요. 저는 이 앨범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듣는데 코드로 들으면 이제 평소에 듣던 거랑 굉장히 또 다른 사운드를 내줘요. 저는 들어보면 이게 정말 아까도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 얘기했지만 시간축 오류나 이런 게 정말 정밀해지면 소리가 정말 그냥 뭐 또랑또랑해져요. 맞아요. 예, 정말 매끄럽고 또랑또랑한 그런 사운드, 빈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개가 거치고 어두웠던 실내가 확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쓰던 DAC가 맨하탄 그 ESS 칩 9038 칩을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완전 결이 다르고, 그러니까 조명이 환하게 켜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디지털 기기들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든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뭐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음질로 좀 증명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녹음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of my arms. Still I feel the thrill of your charms, lips that once were mine, tender eyes that shine, they will light my way tonight. I'll see you in my dreams.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다이애나 크롤의 곡인데요. 저희가 많이 녹음해서 들려드린 곡인데 이 곡도 들어보면은 이것도 이제 피아노가 반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코드 일렉트로닉스의 사운드의 어떤 시그니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돋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악기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악기들이 이제 겹치는 대역들도 있고, 약간 그러면서 마스킹이 좀 될 수도 있고, 악기의 어떤 분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DAC 뭐 중하위 기기들 막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가격대라고 해서 좀 예외도 아니고. 근데 코드 일렉트로닉스 보면은 악기가 늘어나도 이 악기들이 이렇게 엉키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의 해상도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막 필카 해상도 낮은 이런 걸로 이렇게 찍은 거랑 요즘에 막 디지털 카메라 엄청 고해상도로 찍은 거에 그 보면은 사람들이 막 여럿이 모여 있고 뒤에 배경이 있을 때 그 배경과 사람의 분리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어떤 막 외곽선의 이런 아주 칼같이 이렇게 분리된 그런 것들, 뭐 그런 영상이랑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해상력인데,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비유를 하면은 픽셀 수가 많아갖고 예. 그 그림을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만 큰 화면으로 봐도 예. 윤곽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선명한 예. 그런 게 이 보컬하고 피아노 음에서 예. 확 그냥 풍겨져 나오는 걸 보면서 네. 아, 역시 이 가격대 이렇게 비싼 덱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이 조그만 덱에서도 어떤 코드의 해상력, 네. 이게 정말 칼처럼 펼쳐지는구나.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녹음한 곡인데요. 이건 아주 유명한 팝 음악입니다. 팝 녹음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뭐 너무 유명한 곡이라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클 잭슨의 블랙 오 화이트 앨범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 앨범이기도 한데, 이 곡은 처음에 이제 그냥 뭐 효과음이 아니라 현실에 그냥 막 그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막 그런 장면이잖아요. 저는 정말 이게 이제 가장 이게 시간축 오류나 이런 것들이 적은 그런 기기로 들으면 시간축 오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가장 음향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앰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속도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시간축 오류가 사라졌을 때 가장 그 음향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악기의 위치가 이렇게 다 드러나고, 그렇죠. 사람의 목소리를 딱 들으면 사람이 앞뒤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좌우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그렇죠. 이 로버츠가 말은 되게 어렵겠잖아요. 어렵게 하죠. 예, 타임 얼라인먼트, 예, 예. WTA, 워츠 타임 얼라인먼트인데 결국 이를 통해서 얻은 거는 쉽게 말씀드리고 리얼 사운드예요. 예. 그러니까 소리가 얼마나 리얼하게 생소리, 생음악처럼 들렸냐. 예. 그리고 이미지가 얼마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실물처럼 보이느냐. 그렇죠. 결국 리얼 사운드, 리얼 이미지인데 예. 이것이 근원을 따져가면 로버츠 코드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 WTA 필터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네. 그렇게 딱 보시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느낌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그 안경을 한 3년 만에 새로 맞춘 것 같아요. 너무 간극이 좀 길었는데 안경을 맞추고 딱 길에 딱 나왔는데 계단을 이렇게 내딛잖아요. 근데 계단이 헛디딜 뻔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제 시력에 너무 이제 안 맞는 거를 너무 오래 끼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실제 그렇죠. 이미지로 다가오니까 오히려 낯설고. 네. 근데 그렇죠. 너무 이제 안경을 딱 바꾼 다음에 새 안경을 딱 끼니까 세상이 너무나 맑고 그렇죠. 너무 깨끗해 보여서 근데 코드의 이 DAC나 앰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코드 사운드에. 그렇죠. 그리고 그게 DAC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먹먹했던 좀 눅눅했던 DAC 사운드에 그냥 익숙했던 분들이 만약에 이 큐티스트를 딱 들으면은 아마 정신이 번쩍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막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막 조명이 막 올라간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예. 그런 느낌까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좀 어질어질할 정도의 그런 입체감. 맞습니다. 예, 이미지,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린다. 네. 그런 거 느끼기엔 아마 최적의 DAC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상당히 많이 떠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